아, 성일정 의원 오셨어요. 예. 아이고, 어서와. 자, 여기 잠깐 앉아. 아이고, 고생하신다. 네. 지금 우리 생방송 막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셨으니까 우리 방송으로 마이크 좀 주시고. 이게 오늘 아침에 손이 조금 찼네. 날씨가 굉장히 찬데. 예, 그래서. 저쪽에는 또 보니까. 예. 아, 그쪽이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지금. 예. 거기는. 원외위원장들이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자, 우리 아침 일찍 오셨는데, 예, 응원 나왔습니다. 시청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이렇게 고성국 박사님께서 정말 엄청 춥고 이런데 탄핵 반대를 하시면서 거리에서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탄핵에 대한 결정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다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일정 의원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707 그 특임단장 김현태의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곽종근이라는 자가 좌파 국회의원들로부터 엄청나게 협박받고 해우받아서 거짓으로 대통령을 내란죄 누명에 빠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괘씸죄에 박혔는지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보직 해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주 참 군인입니다. 본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동안 있어왔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많은 역할을 해준 게, 양심대로 이야기한 게 바로 김현태 단장이지요. 네. 얼마 전에 그 직무가 배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 보복인지 어떤지 그거를 아직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네. 어찌됐든 이분의 진술들이 국민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이 내란과 관련돼서 곽종군의 진술과 홍장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진술들이 다 오염되어 있고 신빙성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 부분을 다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올바른 그런 증언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아마 그 용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무가 배제되어 있더라도 힘내시고 옳은 건 옳은 거니까 저는 이런 용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헌재건 어디 재판정이건 진술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럼 그렇고 그 곽종건이가 그 김병주와 박선원이가 특전사 부대로 찾아가서 막 마이크 들이대면서 했을 때 찔찔 짜면서 이제 그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덮어씌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12월 6일입니다. 근데 그 하루 전날 저녁에 12월 5일 7시 30분경에 그 곽종건이가 자기 그 오랫동안 알고 온 지인하고 전화 통화한 것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곽종건이가 협박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다, 뭐 괴롱쟁이 괴롭다, 뭐 이런 그 하소연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죄로 엮였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공당이 또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냥 둬야지요. 그리고 순수한 진술을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권이 다 개입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3월 5일 날 김병주 의원이 전화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질문을 김원태 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질문을 미리 불러줘가지고 이 페이퍼에 써져 있었고 답변할 것까지 빼곡하게 쓰여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6일 날 아침 8시에 가서 법무참모, 방첩대장 여러 사람이 가서 모여 있는데 보니까 그것들이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곽종군 사령관은 그 전에 자신의 아주 오랫동안 아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내용이 이제 나온 거지요. 뭐 네. 언론 보도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진심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유받고 네. 응? 또 양심선을 하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응? 아니면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다 나왔는데 그게 곽종군 사령관의 육성으로 나온 거지요. 그러니 지 자식들 얘기까지 하면서 나 이거 참 어떻게 그렇습니다.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뭐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예, 예. 그러니 나 좀 도와다오 얘기까지 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하.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틈을 전에 비집고 들어갔는지 후에 비집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들어가서 아하.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이미 했겠죠. 왜냐? 양심선을 하라고 한다. 아니면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그러니 7시 30분에 지인하고 통화하기 이전부터 통화가 이루어졌거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심정을 토로한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6일 날 그것도 공적인 유튜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인 예. 국회의원의 야당의 그렇죠. 의원에 개인이에요. 가가지고 했으니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냐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들은 아예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정북 주사파 저것들 제가 수십 년 겪어보니까 저것들 정말 의리 없고 필요할 때는 그냥 정말 사탕 발림으로 곧 지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이게 용도가 끝나면은 탁 잘라서 폐기해버리거든요. 이번에 곽종건이가 딱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저걸 이제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데까지는 써먹었어. 그때 썼던 당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호사 대줄게.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를 소개는 시켜줘. 구승찬이라는 자가. 근데 이 변호사가 나는 내란죄 같은 거 변호 못 맞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호사라는 자가 보니까 제주 간첩단 사건이나 맞던 그런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나는 간첩은 변호해도 네 같은 애들은 변호 못해. 이러고서 발로 차버린 거거든. 이 곽종건이를. 그러니까 이 곽종건이가 그래서 12월 30일인가 첫 검찰 법원 갈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덜렁덜렁 가가지고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예. 그 군인은 순수하거든요. 네. 정말 민간하고의 접촉 시간도 많지 않고 네. 국가를 봉사하면서 이 곽종군 사령관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접근에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겠죠. 경제적으로 네. 어렵지, 또 내란죄로 엮겠다는 압박을 가하지,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또 본인의 말대로 고등학교 동창이나 또 친구들이나 동문들한테 변호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동문이고 이래도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될 거고 또 본인들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변호를 맡기가 쉽지 않지요. 어느 변호사가 누구를 맡았을 경우에 정당에 속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념적으로 오염됐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아마 민주당에서 보내주고 또 소개시켜준 변호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닌가. 또 그것만 전담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는 곽종군 사령관이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도 처음부터 내가 꼭 그것까지 해야 돼. 야, 한 번만 봐줘. 그냥 가서 하는 것처럼 해. 직원들끼리 그렇게 저는 충분히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줘도 안 받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수임하지 않는 변호사. 예. 그러한 약점들을 저는 이렇게
그 곽정근 사령관이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런 정황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형사재판은 또 계속 되는 거니까 또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돼서 복귀하더라도 이 형사재판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이 자료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네. 이런 결과도 없는데 헌재가 그거를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절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재판을 중지해야죠. 네. 지금 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아니 그리고 제일 먼저 저 대통령 인신 관련된 구속 취소 심리부터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예. 55 경비단장이 네. 12월 14일 날 공수처에서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할 게 있으니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55 경비단장이 서문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 용산 서문에서 공수처에 4명하고 가서 만난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겠다고 갔는데 조사는 안 하고 네. 서류를 하나 미룬 겁니다. 출입하게 해달라고는 출입 네. 요청서를. 예. 그래서 55 경비단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또 경호처의 인원 통제는 경호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수차례 얘기를 하면서 여기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55 경비단장이 법무참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수방사에. 수사에 관련되는 건 네. 수사에 관련된 거는 협조를 해야 한다.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때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공수처 경비단에 공수처 직원들이 그 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찍어요 거기다가. 근데 찍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출입할 수 있는 11조 12조가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예, 예. 이걸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찍고 붙여서 어허. 그래 딱풀공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간인을 하고 또 마지막에다가 또 한 번을 찍죠. 그러니까 도장이 2번이 찍히죠. 그러고 나서 그게 2시 반이었는데 3시에 경비단장이 돌아가서 보니까 이 전자 공문이 와 있는 겁니다. 예.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4시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다시 써가지고 네. 이것을 공수처에 보내지요.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가 부대장이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또 언론에 발표하니까 이 2가지 공문이 나온 거예요. 그 2시 반에 찍은 게 있고요. 네. 4시에 보낸 공문이 있잖아요. 이게 좀 틀리잖아요.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이상한 딱풀 공문으로 해서 허가된다고 한 게 있고, 하나는 4시에 한 것은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경비단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7시 10분에 공수처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4시에 보낸 공문을 늦게 확인을 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4시에 최종적으로 보낸 공문이 대통령실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허 공문이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최종적인 입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길날 15일 04시 55분에 4시 55분에 대통령 체포하러 들어간 겁니다. 불허를 했는데 예, 불법. 지금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지금 체포가 됐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예. 법원은 이걸 빨리 판결을 해줘야 돼요. 네. 다른 거 다 처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허된 55 경비단에서 불허의 통지 하에 공수처가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해 나온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절차상에 네. 이 절차 정도도 뭐 지키지 않은 거죠. 그냥 있을 수 없는 불법이 만행한 건데 네. 이보다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대통령은 나왔어야지.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불법 구속 구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지금도 눈치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이후에 벌어진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차치하고라도요.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 영장을 넣었는데 중앙지법으로 넣었는데 뭐 기각이 됐고 이런 걸 다 처치하고 나서도 명백하게 체포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예. 어제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하던 박수영 의원이 그 당 지도부의 강력한 권유로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건 또 팩트니까 그래서 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희 텐트로 오시기 전에 헌재학 다녀오셨잖아요. 예. 거기는 김선동 전 의원님하고 양정무 위원장들이 원내당협 위원장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는 헌재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 텐트도 치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노숙하듯이 단식 투쟁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 유튜브들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헌재 결정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그 핵심이니까 다 헌재 앞으로 쫙 이제 뭐 결집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시니까 이런 비판의 소리를 좀 안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냐? 왜 지도부는 도대체 뭐 하냐? 예, 개별 의원들 뭐 우리 성일정 의원이다, 나경원 의원이다, 뭐 윤상현 의원이다, 우리 자유파 국민과 진짜 치열하게 같이 투쟁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이러냐? 이런 원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 부분은 당 중진으로서 뭔가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를 묶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팩트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또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단식을 박수영 의원처럼 단식에 또 전면에 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싸우고 있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계시고 또 지도부는 지도부에 맞게 폭넓게 전체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이게 좀 섭섭하시더라도 비판하는 거는 아마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측면에서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고성국 박사님을 비롯해서 거리에서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고성국 박사님을 비롯해서 원외지구당 위원장들 또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또 저희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새벽같이 격려 방문 오신 우리 성일정 의원한테 당 지도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건데 고맙습니다. 예,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의정에서도 활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고요. 또 사실 다들 그렇게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단 2% 부족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히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또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한테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중진들이 또 열심히 또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또 중진들이 계셔서 이렇게 밸런싱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말씀도 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응원해주고 계신 많은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또 법치가 살아 숨쉬고 또 자유가 넘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성국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